국내 최초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9일 처음 공개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이후 20년 만이다. KF-X는 전투기 산업은 총 18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다. 한국은 이번 전투기 개발로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전투기 생산국 반열에 올랐다. 4.5세대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이은 8번째가 된다. KF-X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5세대 전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피탐 설계로 외형을 제작해 프랑스의 라팔이나 영국, 독일 등이 공동 개발한 유로파이터보다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텔스 기능이란 상대의 레이더나 적외선 등 탐지 기능에 대응해 은폐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개발 중인 KF-X는 레이더 전파 흡수 기능을 가진 페인트 도료를 입히면 충분한 스텔스 기능을 선보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변한 매립 무장창, 무기 발사 시에만 열리고 평시에는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미사일 저장 공간 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KF-21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은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다. 중정과 지상 해상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레이더 안테나에 장착된 레이더 모듈이 반도체 증폭, 위상 변이기를 갖추고 있어 전파 송수신을 독립적으로 수행해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다. KF-X는 사업 개발 기간 장기화로 인해 블락 개념이 도입됐다. 한 번에 모든 기술과 체계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나눠 점차 성능을 향상한다는 뜻이다. 2026년 완성 목표인 KF-X 블록 1단계에서는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출 예정이며 블록 2에선 공대지 공대함 전투 능력을 갖춰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문제는 수요다. 공군이 운용할 120여 대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처음부터 국제 공동개발로 추진키로 하고 동남아시아 방산 수출 교두보인 인도네시아를 전략적인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낸 돈은 착수금을 포함해 2,200억 원뿐이다. 인도네시아는 2년 전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완전히 중단해 현재 연체금만 6천억 원을 넘어섰다. 2. KF-21 보라매 전투기 네이비 함재기와 항공모함. 해군이 2033년 취역을 목표로 3만 톤 규모의 한국형 항공모함 CVX 건조를 추진하면서 함재 전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만 톤 규모는 경항공모함이며 함재 전투기로 미국의 F-35B 수직 이착륙 전투기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능력이 모자른다는 내용이 그동안의 논란이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해군은 경항공모함 50문 50답이라는 정책 홍보자료를 내놓았다. 여러 내용 중에서 질문 43항목이 눈길을 끈다. 경항공모함에 국외 구매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보다 국내 개발 전투기를 탑재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답변으로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를 국외 도입할 것인지, 국내 자체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므로 향후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라는 답변이다. 이어지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KF-X 사업의 경우 지상발진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경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는 별도로 추가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기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만 군 운용 요구 성능, 기술력, 생산 가능 시기 등 경항공모함 건조 완료 시기와 맞출 수 있다면 국내 개발 전투기 사용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 지난 4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위 안현호 대표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현호 대표는 5대 주력 사업 추진 전략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사의 사업 추진 로드맵을 보여주었다. 2026년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체계 개발을 끝내고 블록 1형의 양산과 별도로 블록 2단계의 함재 전투기 파생형 개발을 포함시키고 있다.
물론 안현호 대표는 기자의 확인 질문에 KF-X 파생형은 소요군과 이야기되지 않은 내용으로 KAI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건국대 항공우주 설계, 인증연구소의 이재우 교수는 최근 발표 내용에서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도입, 척수를 두 척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함상 이착함 방식과 특징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다. STOVL, 쇼트 테이크 오프 앤드 버티컬 랜딩 방식의 F-35B 전투기는 속도, 작전 반경, 무장 탑재량 등이 고정익 함재 전투기에 열세하며 경항모의 규모도 작아 충분한 수를 탑재하기 어렵다고 한다. 전통적인 미해군 항공모함인 CATOBAR, 카타펄트 어시스티드 테이크 오프 벗 어레스티드 리커버리 방식은 7만 톤 규모로 설정하고 어레스팅 와이어, 후크 관련 기술을 확보한다면 미국의 F-35C 전투기나 KF-21 네이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항공모함이 채택한 STOBAR, 쇼트 테이크 오프 벗 어레스티드 리커버리 방식을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군의 3만 톤 규모의 CVX의 비행갑판 길이 265m를 20m 연장하고 최대 순항 속도를 30노트로 올리면 인도의 비크라마디티 항공모함처럼 STOBAR 방식 함재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안에 CVX의 규모와 함재 전투기 방식을 재설정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가운데 F-35C 전투기와 KF-21 네이비가 비교되고 있다. 함정 건조사들은 대우 DSM이 사가 독도, 마라도함을 건조한 한진중공업에 접근하여 전략적 제휴를 제안하고 있다. 2021년 10월 서울 아덱스에서는 이와 관련한 여러 발표들이 예상되고 있어 하반기를 기다려본다. 3. 한인리 KF-21 공동개발 완주, 합의, 분담금 내야 시제기 넘긴다. 인도네시아의 불분명한 입장 자세로 일관하던 KF-X, KF-21 공동 파트너의 분담금이 출고식을 계기로 해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내세운 인도네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과 참여와 관련해 두 나라가 공동개발 완주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일제히 정부발로 나왔다.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인력이 복귀하면 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인데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한 과제이지만 이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공동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미납 관련 협상이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정부발 보도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실무자급 차원에서 관련 협상을 빨리 진행하자는데 합의했다, 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비 분담금 가운데 지난 2월까지 8,300억 원을 내야 했지만 2,200억 원만 납부하고 아직 6천여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출고식에 영상 축전을 보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양국 간 방산협력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공동개발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2010년 KF-X, IF-X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전투기 소유 충족을 위한 30에서 40년에 걸친 개발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출고식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이로써 경제난을 이유로 공동개발 분담금을 연체하며 갈치자 행보를 보이던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갈등은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일단락된 듯해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선 KF-21 공동개발과 연계하진 않았지만 식량기지 사업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화답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철수했던 인도네시아 인력이 하반기에 복귀하면 공동협력 사업이 일단 정상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도 분담금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해까지 분담금을 6천억 원 미납한 인도네시아가 감액과 납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자를 물게 하는 조건으로 현재 경제난을 겪는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납금을 모두 내야 KF-21 시제 5호기를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도네시아의 약속 준수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